울먹인 김정은의 열병식에 국힘당이 너무나 다급했나 봅니다. 국힘당은 배현진, 태용호가 전면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우동을 놓고 다니는 배현진 씨는 노동당 창건 75주년 중계를 전격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배현진 씨는 YTN 연합뉴스 열병식을 녹화해 조선중앙TV를 통째로 중계하는 뜨악한 장면을 보고 내 눈이 의심스럽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조선중앙TV 통중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북조선입니까? 라고도 했는데요. 머리에 우동을 놓고 다니시는 배현진 씨가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남북관계가 이명박근혜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란 바로 이런 것이죠. 북한의 영상을 꽁꽁 숨겨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배현진 씨는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씨의 글에 분노한 우리 시민 조국들의 글을 보겠습니다. 아가씨는 박정희 시대 사람인가? 북조선 열병식 구경은 자유남한의 권리일세. 거기에 물들까 겁나나? 이 꼰대 아가씨 같으니라고 라고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게 흑백 논리 딱 북한 수준이구만. 예, 북한으로 가신느냐라고도 했네요. 대한민국이니까 당당하게 방송을 합니다. 북한이면 한국 방송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식 수준 알아서 충분히 알아서 판단할 수 있으니 걱정하덜덜덜 마세요 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시민 조국분들 정말 깨어있으신 분들이죠. 배현진 씨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방송을 보고 세뇌가 될까봐 정말 걱정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민주 국가인지 이 방송 하나로도 우리가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열병식 비판을 하는 배현진 씨 글이 가장 큰 화제였죠. 그 다음으로 태용호 씨의 북한 열병식의 혹평, 두 번째 화제였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누가 당신 혹평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지를 말던가. 일단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태용호 씨는 핵 보유국이란 단어보다 정쟁 억제력을, 그리고 미 제국주의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침략 세력이라는 감정적인 용어로 승화시켰지만 거기까지였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 공개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종전 선언과 후로는 비핵화 추진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죠.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이같이 말했는데요. 북한과 외교 성과에 집착했던 트럼프에게는 불리하고 바이든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현재 바이든이 14%를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 따라잡았죠. 트럼프가 12% 차이 납니다. 어제 김정은의 열병식이 터지고 오늘 나온 미국 대선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한 부분은 또 뭐 어떻게 보면 역으로 해석을 하자면 틀렸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계속해서 태용호 씨의 글을 한번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당 창건일에 응당 나왔어야 할 영광스러운 조선 노동자 만세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우리 인민 만세를 외쳤다. 당 창건일에 당 만세를 외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김정은이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고맙다는 말밖에 찾지 못했다는 것은 김정은 자신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만큼 현재 북한 내부가 힘들다. 뭐 이렇게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용호 씨의 이제 김정은 연설 문장 하나하나 분석을 다 했지만 바로 이 부분만 쏙 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녘 동포 여러분, 보건위기 극복하자는 문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분석 또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항상 이런 식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배현진이 글을 쓰고 비판의 글을 쓰고 태용호가 비판적 혹평을 하고 그러면 언론들은 그걸 받아서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죠. 대륙과 탄도미사일 미국 트럼프 2기 뭐 이런 식으로 정쟁 억제 대한민국 2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헤드라인으로. 그래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언론 개혁을 외쳐봅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8월 15일 이후 2단계와 2.5단계 시행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발표 또한 내용을 들어봐도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여 해서 방문 판매 등 위험 요인 관련 방역 관리를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단계, 2단계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보입니다. 1단계는 집합, 모임, 행사, 자, 모두 허용이 됩니다. 단,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는 것이겠죠.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금지입니다. 3단계는 모든 곳에서 10인 이상 금지입니다. 자, 이제 계속 한번 보시면 스포츠 행사에도 참석을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간중수를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다중시설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운영 허용이 됩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기관, 기업, 공공이든 민간이든 간에 유언재택 근무 등 활성화 권장이라고 합니다. 1단계는 바로 2단계, 3단계에서 금지가 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 수칙은 항상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지막 이야기는 주호영 씨의 망언입니다. 재인상성 논란이 불고 있었습니다. 성 쌓는 자 망하리라. 불통의 성벽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개천절과 강화문 경찰버스 차벽에 비판한 주호영 씨 말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 망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요. 한글날 세종대왕은 서울 강화문에서 경찰버스에 포위당했다. 개미야기 한 마리 강장에 드나들 수 없는 봉쇄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이 방역을 이유로 시위봉쇄에 나섰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 또 여기서 국민을 소환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정선언을 목에 메고 있다. 김정은은 남과 북에 손잡고 단숨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경제 제2의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할 일이라고 침을 뱉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평화경제에 집착하나? 문재인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벽들이, 초농성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다. 공수처라는 정권의 수사기관도 곧 세워진다 한다. 이런 것들이 2022년 양산 사저로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될 수 있겠나? 거대한 만리장성이 중국의 왕조를 지켜주었나? 제1상성이 문재인 대통령을 스스로 유폐하는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불필요한 말은 빼고 요약을 해봤습니다. 참, 국민 이름 좀 팔지 맙시다. 그리고 방역을 이유로 무슨 시위를 봉쇄한다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지금 8.15 이후 개천절 참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구랑 거리 두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구구 집회 금지했다고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당신들이 8.15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다 라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양저 사저로 돌아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걸 봐서 정권 바뀌면 진짜 해코지 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으로도 들립니다. 정말 주호영씨, 이 같은 망언으로 지지율 계속 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